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이쪽에 이미 하고 계셔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 그걸로 인해서 좀 예, 말씀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사로 모시게 될 송진근 대표님, 한산의 대표님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산잉크는 2008년에 설립되어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 본사를 둔 건설 전문 기업입니다. 주로 주택건설, 리모델링 및 지붕공사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회사는 현재 약 2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서브컨트랙터까지 다 포함을 하시면 총 2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즈의 회사입니다. 연간 약 24밀리언 2,400만 불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사이저블한 회사로 키우기까지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저희 승 대표님께서 이러저러한 인터뷰를 하시면서 많이들 배우시게 되실 예정이십니다. 건설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송 대표님께서 들려주실 경험과 통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을 생각에 기대됩니다. 나와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어색해하세요. 제가 이 자리는 제가 여태까지 인생에 한 60년을 살면서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남한테 이렇게 나서는 것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어떻게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나서게 됐는데 하여튼 뭐 제가 좀 말이 짧거나 뭐 이렇게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좀 이쁘게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분을 AKBFF에서 첫 만남이 이어지면서 이분께서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초면이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본인은 일요일 저녁이 가장 좋은 날이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요일이 가장 괴로운 날이었는데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근데 이분은 월요일 날 주어진 나의 일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고 일요일 저녁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우리 이민사회랑 비슷하다시피 이분도 나이 30 그 즈음에 정말 가진 거 없이 미국 오셔서 지금의 송진근 대표님의 자리까지 수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 한인 사회를 위해서 많은 또 그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또 저희 AKBF에 굉장히 축이 되셔서 항상 웃으시는 얼굴로 항상 얼굴만 보면 밥을 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긴 얘기를 떠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5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본인들이 한번 느껴보시고 또 오늘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디까지 진실로 말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약간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빼서 들으시면 그럴까요? 흔히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이나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연기일 수도 있고 또 진짜 본질이 마음가짐에 있다는 말씀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포지션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성향을 연기하게 되지만 결국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그 사람들 중심에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이 장기적으로 사람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뭐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저는 마음가짐이 결국 사람에서 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기본이 뭐냐? 겉모습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기본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겸손하지만 흔들림 없이 그런 자세로 마음을 새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새기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좀 많이 좀 갈등과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단순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마음보다는 뭐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뭐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뭐 나가야 방향을 잃지 않고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잃지 않게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건데 뭐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기보다는 매일매일 실수하고 이걸 다시 다잡고 다시 또 실수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 경험상 뭐 성공보다 실패를 좀 많이 해봐야 실패해서 뭐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 뭐 그런 과정에서 제 마음이 좀 더 많이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요일날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뭐 마음가짐은 뭐 제 스스로를 제가 뭐 판단 잘 해갖고 네. 어렸을 때도 미국 오시자마자 그때 마음가짐이랑 지금 대표로서의 마음가짐은 어떤 게 다르십니까? 처음 왔을 때는 뭐 진짜 한 푼 없이 와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이게 와서 살아야 될까 뭐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마음가짐은 뭐 이것저것 또 뭐 이럴 거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뭐 지금 마음가짐은 지금 일어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실수가 없이 그냥 꾸준하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생활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그 기본값으로 가지고 행동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매번 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바로바로 대답을 듣지는 잘 못했어요. 하지만은 그 창업을 하다 보면 명성이나 돈 그리고 성취관 그리고 다양한 목표가 얽히게 마련인데요. 그 대표님께서 동기가 불순하면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1인 창업자인 경우 그 목적이 개인 중심에 있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누군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망이나 또 직원들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거나 아닐 때 그런 책임감이 충돌할 때 그 균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저도 처음에는 개인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 내가 세운 이 조직이나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직원 한 명 한 명의 삶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회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점점 더 무겁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인가 혼자 저한테 되시곤 해요. 그러니까 뭐 잠언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더 넓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직은 나 혼자 이끄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잊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 사실
제 질문에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일을 시작하다 보면 그 동기가 네. 잠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번쯤 눈을 감을 일도 있고 또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 우리 직원 하나하나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가정이 있고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뭐 가장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뭐 와이프가 집에서 가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이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충분한 돈을 벌어와야지 그 집에서는 안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식 키우고 다 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런 가정에 좀 더 평온하고 좀 뭐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없을까 생각하는 게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들한테 뭐 복지 면에서는 뭐 이런적인 뭐 제가 하기 좀 그렇지만은 우리 동네에서도 뭐 그 회사 되게 직원들한테 잘해주더라. 어떤 그런 게 직원들의 어떤 뭐 그런 사명감이 더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그런 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이 가족만큼이나 또 직원들의 가족도 챙기신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죠. 왜냐하면 제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우리들의 회사인데 모든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내가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가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직원들도 굉장히 뭐 제가 답을 다 하는 건 좀 그런데 뭐 하여튼 뭐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공을 의심을 하면 성공이 찾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누구나 이제 듣는 말인데요. 누구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실패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그런 젊으신 창업자분들도 많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성공은 100% 확률이다 이렇게 저한테 빵집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성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법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저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야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의문점을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 확신을 잡은 거는 저의 어떤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을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공의 정의를 결국 우리가 해내는 거거든요. 해내는 거를 보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면 그게 성공이에요. 딴 게 없어요. 가장 쉬운 답인데 뭐 중간에 아무리 많이 넘어져서 실패는 몇 번 했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제가 기업을 일으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되면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오늘은 꼭 이것만큼은 꼭 해보자 하는 결심을 해서 작은 게 뭐 이렇게 뭐 크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안에 있는 에너지가 커지고 그게 바로 기세가 되는 것 같아요. 기세. 그러니까 좀 힘을 좀 많이 받아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기세가 혼자보다는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몇 번 저도 한 3-4번은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한번 쭉 내려가서 이건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또 다시 이건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힘을 주다 보니까 어떤 그 힘이 생기고 어떤 새로운 어떤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운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면 안 돼요.
다운될 때 이게 내가 다시 어떤 그 위기의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생각해갖고 한번 다시 도전하는 것도 하여튼 괜찮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참 오랜 시간을 대표님이랑 말씀을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대표님께서 젊었을 때 일주일치 장을 봐서 집에서 밥이랑 반찬을 다 싸놓고 뭐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니 이거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미국 처음에 초창기 이민자들이 1세대들 처음 와서 뭐 저야 뭐 저도 1세대라고 보겠지만은 내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면 좀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아마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왜냐 처음에 왔는데 좀 뭐랄까, 제가 이제 남의 직장 생활을 한 7년을 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25년이 됐습니다. 2000년 1월 14일 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36살이에요. 그래갖고 영어를 좀 하려면은 학교를 좀 다녀야 되는데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막바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가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50불을 주는 거예요. 뭐 한 달 되면 1,400불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는 좀 뭐한데, 제가 딸을 한국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딸을 두고 내가 혼자서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딸한테 몰라, 모든 아버지들은 뭐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데 저는 내가 내 딸이니까 내 딸한테 어떤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 1,500불을 좀 보내고 싶은데 1,400불뿐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만 해도 식당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기 썬데이 파트타임으로. 그래갖고 이제 하루에 가니까 100불씩 주더라고요. 다 합치니까 한 400불에서 그 100불 더 보태고 보내고, 남은 300불에서 제가 사는 그 숙소에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데, 숙소 한 200불 하니까 한 100불이 남아요. 그럼 저는 100불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제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까 그 승경호 대표가 말하는 그 100불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장을 봐갖고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치 뭐 이렇게 장을 보면서 뭐 한 20불씩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달이면 뭐 한 80불에서 한 100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전 스토리를 다 얘기해 드리는 거고, 하여튼 힘든 와중에서도 뭐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좋은 건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속으로. 그렇다고 누가 뭐 대놓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금 말하는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고, 이거 내가 안 되면 나는 이제 우리 옛날 그 아버님 말씀대로 한강 가야 돼. 한국만 오면. 한강 안 가려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난데일에 한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은 더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뭐 하신 분들도 있고, 창업은 별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진짜 100% 듬뿍 당겨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성사시키는 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못하고, 한참 젊은데, 저 나이 지금 60인데 25년 전에 왔을 때 36이었어요. 그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하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일하다 보면은 그 미국 친구들이 많아요. 응? 미국 친구들이 뭐 좋게 얘기해 주면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여기 와서 아메리칸 드림 했다. 근데 기분은 좋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자만감을 가지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사람이 또 이게 조금 이게 좀 또 처지더라고.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만 하시고 다음 질문은 또 거기서 내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조직을 운영을 하십니다.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조직이 존속하려면 모두 같은 목표와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윤 창출이라는 공통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그리고 조직 그리고 회사가 간의 동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 현장에서 보면 모든 구성원이 같은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좀 다른 관점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다양한 속에서 대표님의 철학을 공유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24명의 직속 일하는 분들과 서브컨트랙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서브컨트랙터를 다루기가 상당히 힘드실 텐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지금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왜냐면 조직이라는 게 항상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막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저는 그래요. 이 조직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왜냐면 어떤 일을 하나 두고 그를 토의를 할 때 같은 방향에서 야 이거 같은 관점에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전부 다 개개인이 다 각자 다른 배경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틀려요.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려 보니까 같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회사의 어떤 미션을 단순히 문구가 아니라 그냥 구성원끼리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도록 자주 이야기해요. 왜냐 자주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공감대가 되고 서로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중간중간에 때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그런 철학을 자연스럽게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저는 제가 위에서 먼저 그거를 실천을 먼저 해야지만 그게 내려가면서 우리 밑에 부사장이나 제너럴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이 그걸 계속 좀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이 말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게 이걸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나 혼자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은 그냥 그 직원들하고 같은 공감대에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많이 통하면서 어떤 같은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대표님이 지내시는 동네에 일식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일식집을 매번 직원들과 함께 많이 다니시죠? 예,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그 직원들이랑 계속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또 나름은 그분들이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면서 또 직원 한 분을 선택해서 회사를 내준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회사를 맡기는 순간까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지금 예상 문제 아니었습니다. 예상 문제는 아니죠. 제가 미리 준비해 왔어요. 그런 얘기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그 직원이 지금 이름을 실명하기 좀 거론한 건데 처음부터 한 1년 됐어요. 딴 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를 꼭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 2년 동안을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때문에 그 장사를 접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해갖고 와서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데리고 있는데 아마 그 친구가
우리 회사를 아마 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가 지금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해서 저도요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은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또 다른 어떤 그 매티리얼 그러니까 그 매니팩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한 2개를 하고 싶어 한 게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거를 좀 전수시켜 가지고 내가 못하더라도 그 친구가 할 수 있게 좀 만들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 친구가 나보다는 조금 더 우리 회사를 더 이렇게 좀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좀 더 많이 가르치고 좀 하고 싶고 남들은 왜 그 회사를 좋은 회사를 왜 네 식구들한테 안 주고 왜 남한테 주느냐. 한 가지 답은 이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공동체 회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줬을 때 그 친구가 또 한 자기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하다가 또 다른 그 어떤 또 후배가 있겠죠. 그죠? 그런 친구들한테 물려주고 어떤 그 회사가 자체가 이제는 나의 어떤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더 나아길 바라고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재난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운은 신중히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칭찬이었다. 말씀이 인상이 깊었고요. 실제로 보면 위기를 잘 넘기다가도 작은 성공에 자만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님께서는 행운을 신중하게 다룬다. 태도, 그런 행동이나 또 앞서 말씀 주셨던 마음가짐 이런 데서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원이랑 잘 나누고 계신지요? 승 대표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하셔갖고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 아까랑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기본이 되고 답이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의 어떤 경험담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의 한 얘기니까 뭐 그렇게만 좀 알아듣고 좀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오히려 잘 될 때는 뭐 긴장을 막 풀게 되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겸손이 제대로 제 마음속으로 잘 이렇게 내 마음하고 행동하고 이게 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이 잘 되거나 계약이 잘 된다는 거는 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또 뭐 이윤이 많이 남을 때 그때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입꼬리가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분 좋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 한 번 더 참고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 때일수록 교만하지 말자. 한 번만 더 쉬었다 가자. 한 번 더 쉬었다 가자는 얘기는 내가 막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자랑하고 막 그런 거는 그 한때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침착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만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그런 게 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왜 제가 이제 뭐 잘 되고 뭐 돈이 이익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윤이 많이 창출될 때 직원들하고 그걸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자체가 구성원들이죠.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구성원들도 좀 더 그런 계기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윤 창출을 뭐 처음엔 2배였다가 그 다음엔 뭐 5배가 될 수, 10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조직과 함께 나누는 문화. 예를 들어서 작은 성과라 해도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순박하신 대답도 한 번 더 쉬었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의 실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 있는 이곳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선하시고 그 순박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런 재난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잡고 내일을 또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또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아주 재난이라는 그 두 단어가 잠깐만 왔었어요. 잠깐 왔다가 저는 그게 피해 갔는데 그 피해가는 동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 구성원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합의하고 쉽게 하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했을 때 보통 오너들은 자기 주머니만 넣고 뭐 봉급은 주죠. 봉급은 주는데 그런 축으로 많이 가고 제가 한 가지 좀 해주는 게 있어요. 직원들한테.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이제 저희 회사 부사장급이 한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파트가 다 틀리죠. 이렇게 뭐 싱그러움 쪽, 커머셜 쪽, 뭐 이렇게 뭐 저 리마델링 쪽에 다 파트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그 와이프들한테 아마 뭐 대충 얘기 들어서 알 거예요. 뭐 차, 럭세스 그 SUV를 한 대씩 제가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거기 부사장 하고 싶어요. 아 오세요.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학교 가는 친구들 4년 동안 1인당 장학금도 1인당 한 2,500불씩 그 매 학기마다 지원해주고 또 그런 걸 해주니까 그 와이프들이 왜래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와이프들한테 잘해주니까 와이프들이 그 우리 직원들이 집에 갔을 때 아주 뭐 따뜻하게 뭐 밥도 함께 잘 해주고 뭐 찬바람 싱싱 안 불고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왜 와이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따로 메시지가 와요. 전화 오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와갖고 밥은 잘 드시고 다니세요. 그래서 물론 그러시겠죠. 그 아까 말하는 뭐 성경의 그 뭐 비결은 아닌데 우리 그 구성원들 어떤 책임지는 그 사람들한테 그 이익을 좀 나누고 다음에 보너스 같은 것도 좀 내가 두둑히 많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뭐 그렇게 좀 간단하게 뭐 명료하게 얘기하자면 쉽게 하면 함께 이윤을 같이 창조하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래 매출이 매년 더 상승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스타트업이든 뭐 어떤 거든 창업하시는 분들은 딴 게 없어요. 노력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아 이건 내가 어떤 운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상가합니다. 진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밑바닥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때 안 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밑바닥 해보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끝은 있습니다. 꼭. 왜? 끝은 진실이 있으니까. 노력하는 데는 절대로 진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오늘 제가 마무리. 마무리 하시겠어요? 아니 먼저 한번 사실 해주시고.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번외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마지막 멘트를 준비는 해왔는데 그 멘트를 하기는 제가 부끄러운 자리 같아서 대표님이 마무리를 하시죠. 내가 간단히 할게요. 하세요. 그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냥 읽을게요. 준비한 거니까. 안 되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사업 성공에 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철학에 더 가까워요. 마음가짐이 본질을 만들고 동기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확신과 철학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순박하신 대답에서 그 재난이 오면 한 번 더 쉬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잠깐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대화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저희 AKBF에서 첫 순서로 송진근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보는 자리를 가졌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기업인을 모시고 좋은 자리를 만드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 한마디 하시죠. 그 하여튼 뭐 끝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이 아주 무수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아까 저기 유자인 고문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대회에서 1, 2, 3등을 다 한국 사람이 했다. 그 얘기 듣고 저도 진짜 고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갖고 미국 사회에서 진짜 미국 기업 중에서 10대 기업이 전부 다 1, 2, 3, 4, 5, 6, 7, 8, 9, 10위까지 한국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그 AKBF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AKBF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또 좀 더 좋은 뭐 일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좀 기업 간에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친선 포럼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강공훈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뭐 저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기 박상근 고모님하고 실기아 고모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다들 감사하고요. 뭐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